파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파뮤란 전 세계에서 콩기름과 옥수수유를 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뮤 생산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가 파뮤 수출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수급 부족 원인을 이유로 수출 금지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국가가 등장하며 인도네시아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 2위의 파뮤 생산국인 말레이시아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파뮤 수출 1위였던 2위는 결국 신뢰 문제로 다른 국가들로부터 손절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큰 선물을 안겨주면서 인의를 한 번 더 당혹스럽게 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필품인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을 28일부터 향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곧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파뮤 수급 문제로 인해 수출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국제 식용유 가격은 물론 전 세계 식료품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파뮤는 전나무의 열매를 펴서 압축 체류에 만든 식물성 유지인데 식용유와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등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 파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 물가 상승에 더욱 더 기름을 붓게 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재 업자들과 유착한 인이 고위 공무원이 파뮤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니 고위 공무원과 현지 파뮤 수출 기업이 짜고 수출 허가증을 허위로 만들어 대량의 파뮤를 해외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입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부의 식용유선 내수 공급 후 수출 정책을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의 배만 불렸는데요. 앞서 인니 정부는 식용유 부족 사태 때문에 전체 물량의 20%를 내수용으로 공급한 업체에게만 파뮤 수출을 허가했는데 이를 공무원이 빼돌려 풍기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불법을 저지른 인디 공무원 때문에 전 세계 파뮤 시장이 더 극심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현재의 팜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뮤 수출을 중단한 이후 팜농가와 파뮤 업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수출 금지령이 내려진 뒤 파멸매를 사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어 수확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파뮤 수출을 금지할 것이냐며 인니 정부에게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파뮤 수출 금지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생필품을 구매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연간 4,500만 TA 넘는 파뮤를 생산하는데 내수 시장에서는 1,006만 5,065영만 T밖에 소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내세웠던 국내 수급 부족 원인이라는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파뮤 수출 금지가 길어지면 팜농과 수입이 끊기고 정유 포장 회사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니 무역 수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파뮤 수출 금지령과를 바란 명절 세일이 맞물리면서 식용유 할인 행사까지 진행될 정도였는데요. 이로써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는 파뮤가 남아돌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기니는 다른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고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인니는 파뮤를 제재하며 가격을 올려서 받으려다 오히려 판로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이번 일을 기회로 보고 파뮤 수출량을 늘리고 있으며 파뮤 수출세를 내려 더 많은 파뮤가 수출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는 파뮤 수출세를 현행 8%에서 4에서 6%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도와 이란, 방글라데시 등은 말레이의 파뮤와 물물 교환 거래를 제한한 상태로 이 또한 말레이 정부는 내부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파묘 수출량 세계 1위, 2위 자리가 뒤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말레이는 지난달 말 파묘 재고를 164만 톤으로 발표했는데 전달보다 재고가 11%로 늘어나며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며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파묘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지 말레이시아 등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산 파묘를 연간 20만 티가량 수입해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들은 2에서 4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지어 모두 말레이시아산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번 인리 조치가 국내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또 하나의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직 회의에 이어 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종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미디어파크안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AI의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는데 소요될 40억 링깃 수출 대금 1조 원 가운데 일부를 물물 교환 형태로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레이시아 총리와 공군의 입장이 미묘하게 대립해 최종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앞서 말레이 공군은 노후기종 러시아제 미그-29 교체에 나서면서 KI의 FA-5 블록 20을 원했었고 총리는 파미와 물물 교환이 가능한 조건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최근 파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한국은 지불합의 조건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됐고 결국 KAI는 말레이와 수출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이제 국산 전투기 FA-50은 원자재 공급망의 해결사로도 활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 인이와의 거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분담금 일부를 현물로 거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합의서를 작성 중으로 이 또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현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인이에게는 현물이 아닌 돈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KF-21합에서 개정은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아직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에게 유리한 현금을 받는 쪽으로 조건을 변경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기가 KF-21 개발비 분담금의 30%를 2016년까지 파묘 등 현물로 내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온 만큼 인니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파매는 말레이에서 들여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인니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KF-21과 사이에서 구매의 양다리를 걸치며 불량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만큼 이번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회의가 KF-21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는 상황으로 인지를 폐지하고 UAE로 갈아타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말레이시아에서는 FA-50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앞선 말레이시아 공군은 경전투기 구매 후보 로키에 이어 의회 FA-50 파이팅 이글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346 파이터 어택을 최종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K의 여인은 말레이 당국의 FA-50 블록 20의 최종 조립시설 구축을 제안하고 경전투기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말레이는 공대공 급유를 수행하는 장비가 장착된 FA-50 블록 20을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FA-50은 콜롬비아, 말레이 그리고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유럽에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까지 넘보게 된 FA-50은 성능 개량도 진행하면서 세계 경전투기 시장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인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슬로바키아 공군 사령관과 폴란드 국방부,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K의 이하유와 FA-50 도입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노후 전투기 대체가 필요한 국가들과도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특히나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와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도 터진 중으로 해외 고객들 요구에 맞춰 FA-50의 무장을 확대하는 성능 개량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주야간 표적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를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은 이미 끝났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항공기 뒷자리를 개조하고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인 FA-50는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불거진 파묘 수급 이슈도 말레이시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파묘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던 인도네시아는 많은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뒤늦게 한국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인위의 제한은 오랫동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